예, 특별위원회가 이제 저희가 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고 마약 문제가 심각해서 이제 특별위원회는 쭉 있어 왔습니다. 쭉 있어 왔고 6개월이 그 기간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마약 퇴치 위원회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제가 이 발의하고 지금 꾸렸던 마약 관련 특위는 마약 예방 특별위원회거든요. 제가 마약의 대치동 마약 사건 이후에 마약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저 나름대로는 마약 퇴치를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예방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예방에 중점을 둔 그런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 마약 특위는 일단은 마약 예방을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특위입니다. 현재 이제 이게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을 하려면 대부분 법률에 많아요, 법률에. 그래서 법률을 개정해야 효과적으로 또 실효성 있게 마약 확산을 막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의회이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고 대신에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이제 법의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의안을 의결을 하면 그게 해당 부서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안위, 뭐 법무부 이렇게 다 이송이 됩니다. 저희 결의안 내용이. 그래서 거기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어떤 결의안을 통과시켰냐 하면 입국자들에 한해서 마약 검사를 해라. 그러니까 입국하면 쭉 서서 그게 이제 키트가 있더라고요. 키트에 이제 침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이제 마약 복용 여부를 검사하는 건데 그걸 이제 입국을 하면 다 해라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저희가 개정안을 이제 건의하는 내용의 그런 안을 이제 의결해서 통과시켜서 그게 지금 행안부 또 뭐 법무부 이런 데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 저희가 또 발의한 것은 이제 마약상에 한해서 전자 발찌를 근데 이제 마약상들이 이제 처벌을 받으면 예를 들어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출소를 하고 나면 이 마약상에 전자 발찌를 채우는 거죠. 성범죄자라든지 뭐 스토킹 범죄자에게 채우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활동 반경이 스크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다시 그 검거가 쉽고 또 예방하는 효과도 왜냐하면 전자발찌 차고 있으면 잡힐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아무래도 억제가 되고 뭐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 전자발찌를 채우는 이것도 법률을 개정해야 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안 식으로 했습니다. 예, 최근에. 예, 이게 이제 크게 한 뭐 세네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게 첫째는 2030의 마약 확산이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면 이제 2030은 왜 마약 확산이 빠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경각심이 아무래도 좀 떨어져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2030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뭐 어떤 그 이제 이 젊은이들은 아니 알코올도 중독이 되고 또 알코올도 몸에 안 좋고 뭐 담배도 중독이 되고 담배도 몸에 안 좋고 마찬가지로 마약도 뭐 몸에 해로울 수 있지만 또 뭐 그 담배나 술이랑 다를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그 2030 세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약의 중독은 담배나 술과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 마약으로 인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흉악한 범행이 왜냐하면 자기 환상 속에서 범행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생활 자체가 안 돼요. 마약에 찌들어 가지고 그냥 24시간 약만 찾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 아니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좀비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괴물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마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술과 담배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마약의 위험성이 이게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투약 양을 늘려가야 돼요. 그때의 그 기분을 느끼려면. 그래 계속 오남용 하다 보면 이게 심정지가 와서 오남용으로 사망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 극한의 쾌락을 보다가 또 약 기운에 떨어지면 그 우울감이 상상을 할 수 없이 괴롭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살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러한 그 마약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술과 담배의 중독과는 비교할 수 없음에도 요즘 2030은 뭐 술, 알코올 중독이나 흡연, 그 담배 중독과 다를까 뭐 이렇게 이제 경각심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마약이 확산되는 게 이제 클럽이라든지 또 친구들 또래 문화 과거에 이제 나쁜 짓 하는 게 친구들 간에 뭐 우정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또 젊은이만의 좀 삐뚤어진 그런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20대, 30대가 자기들끼리 어떤 동질 의식을 느끼기 위해서 뭐 친구가 마약하고요. 아 나도 싫든 좋든 해야지만 이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 클럽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뭐 마약에 중독된다든지 아니면 클럽 같은 데서 그 흥에 겨운 그런 분위기 때문에 또 이제 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2030의 마약 확산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빠르게 있고 지금 마약 사범을 잡아보면 60%가 다 2030이에요. 2030이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종합적인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검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대면 직접 뭐 돈 주면서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그 추적을 하면 된 거죠. 따라가서 검거를 한다 해서 검거가 쉬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산을 억제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비대면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검거가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마약 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약상들한테는 굉장히 이거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노다지 같은 마약상들한테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표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물밀듯이 마약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마약 싼 나라에서 벌 걸 여기서는 조금만 팔아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물밀듯이 마약이 들어오고 그만큼 공급이 있으니까 또 이제 수요도 등달아서 그냥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 가격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낮출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낮추면 확 확산이 된대요. 왜냐하면 그나마 비싸기 때문에 뭐 그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돈이 없으면 또 못할 수도 있고 또 비싸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아이고 저거 하다가는 뭐 정말 거지 되겠다는 생각이 또 뭐 안 할 수도 있고 조금의 어떤 억제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비싼 게. 근데 이게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게 뭐 정말 그 피자 한 판 값 잊을 정도로 뭐 저렴하게 되면 확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마약 가격. 그래서 마약 가격이 계속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세계 각 나라의 마약상들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팔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막 물밀듯이 또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가 마약에 대해서는 좀 뭐 기성세대들은 경각심이 있거든. 아 마약하면 이거는 나쁜 거 큰일 나. 우리 이제 부모 세대나 저희 세대나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2030이지. 근데 2030은 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약 예방 저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냐 마약하면 이건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쭉 찾아보면 실제 죽어요. 실제로 자살하거나 오남용 죽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을 20, 30대한테 시켜줘야 되는데 20, 30대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뭐 술 마시듯이.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게 마약 예방 교육을 통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처음부터 손을 못 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상하게 마약 청정국이 이미 깨졌는데도 이상하게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런 프레임 때문에 좀 느슨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비가. 그래서 지금 그 예방 교육도 질이 떨어집니다. 어느 지자체는 최근에 제가 봤을 때 마약 예방 교육 재밌게 해요 이러면서 그걸 홍보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재밌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약 예방 교육 했을 때 아 마약 예방을 하면 죽는구나. 손도 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마약 예방 교육을 재밌게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자체라는 곳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예방 교육이 잘못돼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시스템적으로도 그냥 요즘에 교실에 가면 TV들이 있잖아요. 그냥 예방 그 교육 그 영상 틀어놓고 다 딴짓 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갖다나 마약 예방 교육 정말 그 잘하는 강사가 주목도를 끌면서 애들한테 그 잘 알려줘도 귀에 들어올까 말까 한 그런 예방 교육이 그냥 이제 저희가 막 압박을 하죠.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왜 예방 교육을 제대로 안 하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뭔가는 이제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했다라고 나중에 저희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TV 틀어놓고 애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설문지도 이제 그 교육청에 설문조사도 의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예방 교육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시기인데 너무나 지금 부실하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 교육 특위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고 지금 저는 1분 1초가 총각을 다툰다고 생각해요. 1분 1초가 지금 급합니다. 이게 오늘도 제가 오늘이 어제 그 공공범죄수사대에 이제 고발인 조사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이제 조사 끝나고 경찰이랑 같이 걸어 나오면서 그 이제 마약 항상 물어봐요 저는 이제 근데 그래 그게 마약 전담 부서가 있으니까요. 그래 마약 수사가 요즘 막 힘들다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그 일단 수사 인력이 엄청나게 딸리고 수사 인력이 그 다음에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 경찰의 예상은 확 퍼질 가능성이 있대요 지금. 그나마 지금 마지노선으로 억제하면서 하고 있는데 확 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죠. 그래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 가지고 모든 예산과 인력을 총투입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확 퍼지는 단계를 지금 막고 계속 이렇게 쪼여가면서 점점 줄여가 가지고 마약 청정국 지휘를 다시 되찾아왔는데 그래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위험하고 마지막 남은 기회인 상황이고 현재가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제도권 뭐 저도 제도권에 있습니다만은 중앙이라든지 시라든지 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저는 아예 마약 뭐 법무부처럼 마약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마약도 마약 지금 뭐 중수청이다 검찰청이 있듯이 마약청을 따로 뒀으면 좋겠어요. 예, 마약청을 따로 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인력을 대량 확충해가지고 정말 막 우리 전쟁하면 다 투입되잖아요. 저도 뭐 군복 입고 예비군 투입되듯이 전쟁하듯이 모든 역량을 총동을 해가지고 마약 잡는 데만 그래서 이게 해서 잡아보면 그 다음에는 또 관리가 좀 수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잡기 위해서는 총 진짜 전쟁하듯이 모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이게 모든 그 국가 정책이라는 게 선우가 있는데 급한 거는 빨리 해버려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몇 배의 에너지를 투입해도 안 되는 상태가 발생. 근데 지금 마약이 지금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근데 제 욕심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아쉽죠. 그런 분들도 공부를 안 하고 첫째 관심이 없고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저도 몰랐으면 그냥 마약 심각하고 나고 넘어갔을 수 있는데 저는 마약 관련된 자료를 계속 찾아봐요. 수시로 저는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계속 공부하면서 또 유튜브 방송이 마약 관련된 그 방송이 전 굉장히 많고 또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심각하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보십시오.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보니까 제가 경각심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위에 이제 어떤 이 권한을 가진 분들이 이런 걸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뭔지 관심 없으면 뭔지를 모르듯이 그분들도 그냥 TV에서 한 번씩 마약 범죄자 잡히고 그렇구나 뭐 잡히는구나 하고 말아버리면 그분들조차 경각심이 없으면 아무래도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설마 그분들이 그냥 마약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겠지만 이게 이제 저는 아쉬운 게 그런 거죠.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지금.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뭐 지자체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최우선을 마약을 잡는 데에 둬가지고 모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딱 잡아버리면 관리는 그 다음부터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딴 것도 우선순위 해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아쉽고 또 제가 이제 이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마약을 한번 시작하면 못 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참을 수는 있죠. 뭐 1년 참을 수, 뭐 6개월 참을 수 있고 1년 참을 수 있고 3년 참을 수 있지만 영원히 저는 참을 수 없는 게 저는 마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뭐 어떤 사람 10년 있다가 다시 손대가지고 또 하는 사람, 5년 있다가 손대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저는 못 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뭐 구속시키는 것도 이것도 방법일까? 일시적으로 그냥 해놓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캥센터 이런 데는 마약을 여기서만 하라고 딴 데서 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는 경찰이 옆에 있는데 마약 투약을 막 하고 있어요. 잡지도 않고. 근데 저는 그거는 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마약 환자들만의 어떤 그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못 하니까 철저히 통제를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여기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끊임없는 유혹을 참기가 어려워요. 그럼 연락 오죠. 그러면 한 3개월 참다 또 손대는 거예요. 이건. 근데 여기는 아예 외부랑 차단됐고 그 마약 환자만의 어떤 마을이라든지 만들어서 여기서 뭐 5년, 10년 자기가 이제 그거 완전 어느 정도 치료가 다 되고 정말 의지로 그만한다는 될 때까지 뭐 이제 5년, 10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게 저도 이제 금년을 그 담배를 끊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가 바로 옆에 있으면 이건 참 너무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산속에 갔거든요. 절에 가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뭐 그 뭘 사러 가려고 해도 한 30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속에 뭐 절이 있으면. 그러니까 담배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옆에 두고 참는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고통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예 그냥 마약 아예 외부랑 단절된 이렇게 마을을 만들고 환자들끼리만 생활하게 되면 여기서는 마약을 구할 수 없어. 누구도 유혹할 수도 없고 아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좀 수월하게 참을 수 있고 또 치료와 병행이 되면 좀 저는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인권 문제라든지 또 헌법적으로 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또 있잖아요.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개인적인 아이디어 그렇게 해서 환자들만의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뭐 서약서 쓰고 나는 여기서 뭐 10년 생활하겠다 하면서 뭐 자급자족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일거리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마약이 좀 벗어날 수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치료랑 병행하면서 아예 한 10년 정도 정말 딱 단절된 생활을 해서 하면 저는 그런 분들은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노출된 사회에서는 뭐 한 5년 감옥에 있다가 와도 또 손대요, 제가 봤을 때. 손대고 못 참아요. 아니, 마약을 주겠다는 사람이 곳곳에 널려있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예 단절된 사회, 누구도 마약상 전화가 오지 않고 구할 수도 없는 이 단절된 철저히 통제고 단절된 그런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서 마약 환자들 생활하게 하면 저는 그래서 이제 5년 10년 있으면 저는 정말 이런 사람 저는 좀 정말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예, 지금은 막 계속 말씀드린 전쟁하듯이 해야 되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일단 예방 교육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도 하고 또 예방 교육 자료도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좀 효과 있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캠페인도 이제 뭐 강남이나 홍대나 이런 데 젊은 층 많은 데에 가서 좀 뭐 띠도 두르고 전단지도 나눠주면서 홍보 활동 그리고 또 좀 마음 같아서는 이제 마약 뭐 어떤 마약 방이 있대요. 또 어떤 뭐 유흥업소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손님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식의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약 투약을 방치한다든지 이런 뭐 업소는 그냥 폐쇄하는
그런 뭐 조례가 됐든 법이 됐든 만든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던지기라고 해서 거기 마약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 어디 숨겨 놓으면 마약 환자가 찾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금전 거래는 뭐 코인이라든지 있고 뭐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런 그 이제 던지게 한 장소에서 마약을 찾아오면 뭐 시가의 절반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 뭐 하나에 10만 원, 시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 포상금 준다든지, 그러면 뭐 이렇게 10만이들이 산삼 찾듯이 그런 사람들도, 왜냐하면 그렇게 잘 찾으면 그것도 벌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약 감시자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포상금 제도, 또 마약 환자 신고해서 실질적으로 검거하는데 역할을 했을 때 또 이제 포상금 제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선대할 게 정말 많죠. 예, 그런 쪽으로 실효성 있게 뭐든지 크든 작든 뭐든지 지금은 다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뭐 나라가 생각나지는 않은데, 그때 제가 이제 특위를 제안하면 그 위원회에서 또 의결을 해줘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마약 예방 정책이면 이거는 교육위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위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교육위 의원님들한테 이제 제가 설명한다고 자료를 찾았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마약 확산이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극복한 나라가 몇 개가 있대요. 그래, 그 나라는 전쟁하듯이 예방 교육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 마약 예방 차를 세워놓고 누구든지 가다가 상담하고 예방 교육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학교 가면 또 적극적으로 예방 교육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집에 가면 또 부모들이 마약 예방 교육을 배워와가지고 애들한테 등교할 때나 또 집에 들어왔을 때 마약을 하면 안 된다. 그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들이 몰라요 지금. 뭐 부모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한테도 예방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애들한테 어떻게 교육하는 게 효과적이다, 마약 예방 교육이. 그래서 이제 이게 영상이 이제 있는데, 그 이제 찾아보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들 아들 키 큰, 제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들이 있는데, 그 베런 트럼프인가요? 예. 그게 꼬마일 때 이제 교육시키는 그 영상인데, 보니까 그냥 등교하기 전에 책가방 메고 이제 트럼프 앞에 있으니까 딱 트럼프가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라. 술 안 된다. 마약 안 된다. 또 담배 안 된다. 문신 안 된다. 딱 이렇게 이제 등교하기 전에 교육을 딱 하니까 애는 예 알겠어요 하고 이제 또 등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저는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이 마약 예방에 효과적인지,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뭐 개발을 해가지고 뭐 부모들한테도 예방 교육을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 싶고, 지금 저는 단속과 처벌은 확산을 좀 방지하는 효과는 있지만 아예 이제 퇴치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퇴치를 시키려면 결국 예방교육대에서 아예 손을 못 대도록, 그나마 지금 있는 환자들은 관리해서 더 이상 확산 안 되게 이제 처벌, 단속하면서 치료하고 확산 안 되게 하면서, 나머지 지금 마약 경험이 없는 그 대다수의 우리 2030 아니면 뭐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철저한 예방 교육을 통해서 아무리 유혹을 하고 호기심 생기더라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철저한 교육, 이게 이제 병행되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예방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환자들은 검거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뭐 좀 교도소 갔다가 또 다시 나오면 또 손대고 하기 때문에, 아예 이 사람들이나 마약상들 유혹을 해도 마약은 끝은 죽음이다라는 걸 경각심을 가지면, 그러면 뭐 손 안 대면 확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예방 교육도 열심히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담배만 저도 끊는 것보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제가 참 이제 안타까웠던 두 장면이 있었는데, 첫째는 나중 되면 이게 해도 괴롭고 안 해도 괴롭게.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나중 되면 아예 이제 이게 그 만성적인 마약 환자가 되면 해도 막 옛날처럼 그런 게 뭐 안 되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몸은 나빠지니까. 그리고 또 안 하면 또 막 계속 무슨 이제 그 유혹이 이제 계속 괴로우니까 또 안 해도 괴롭고. 그냥 이제 뭐 산송장인 거죠. 그냥 하다가 뭐 해도 괴롭고 안 해도 그러니까 자살하고 막 그러는 거. 또 한 장면은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이제 마약을 하고 자기가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했던 장면이, 마약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교육을 받았으면 자기는 손을 안 댔을 거라는 말을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그냥 뭐 주변에서 하고 또 멀쩡하게 또 있고, 또 방송 보면 마약했던 그 연예인들 나와서 또 멀쩡하게 하고 하니까 뭐 좀 하다가 나도 끊지 뭐. 그 해도 이렇게 해로운 게 아닌 건가 뭐 이런 경각심이 아무래도 좀 약해지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했다가 막상 해보니까 이거는 뭐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후회하는데, 그래서 마약의 이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마약 예방 교육을 받았다면 나는 손을 안 댔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약 예방 교육 빨리 해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참 요 부분 빠졌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인 뭐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라든지 뭐 정치인이라든지 마약하면 영원히 매장이에요. 아예 그냥 방송이나 언론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 사람은 연예인이 됐든 스포츠 스타가 됐든 뭐 정치인이 됐든 그냥 마약하면 저기는 완전 인간 이하의 뭐 말종 이렇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마약 극복한 게 무슨 그 인간 승리인 것처럼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뭐죠? 아무렇지도 않게, 뭐 제가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또 어떤 프로 보면 마약의 경험을 우습게 토크 소재로 삼아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마약했던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또 젊은이, 아직 이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젊은이들 보면 또 그게 멋있게 보이고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마약을 했지만 지금 이제는 안 해. 그러면 한번 하고 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하죠. 어린 우리 친구들은 아직 그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은. 그래서 저는 뭐 안타깝던 것도 아니에요. 마약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은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불특정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는 그냥 자기가 뭐 열심히 일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야 뭐 응원할 일이지만, 나와서 마약 환자가 나와서 마약 환자였지만 뭐 불특정 우리 다수들이 볼 수 있는 뭐 방송이라든지 나와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것도 저는 방송법 개정안으로 좀 제한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제 방송법에는 다 쫙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투약했던 전과가 있는 환자는 방송 출연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저희가 뭐 확산을 다 정말 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되찾고 마약에 뭐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저희가 이제 단속을, 그러니까 이제 청정국이 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분들은 좀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마약 드라마나 영화도 좀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뭐 저처럼 이게 마약을 하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또 젊은이들은 또 그게 또 멋있을 수 있어요. 젊은이들은 마약 하는 사람, 마약 상이 막 싸우고 어쩌고 돈 벌고 막 이런 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이제 19세 뭐 그런 연령 제한을 하겠지만, 그래도 20대 30대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꼰대다, 뭐 또 어떤 창작의 자유를 제한한다, 뭐 그 자유를 제한한다, 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저는 그런 비판을 받더라도 저는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TV 프로에 마약 관련된 프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무리
아무리 자극적인 소재가 뭐 시청률이 잘 나오고 한다 그래도 딴 거는 몰라도 마약 소재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담배도 어느 순간 그게 했잖아요. 이게 흡연 욕구를 충족한다고 지금 그래서 근데 왜 마약은 왜 한다는 거예요? 마약 소재를 왜 방송을 하냐면 훨씬 담배보다 훨씬 위험한 게 마약인데 왜 그 마약 소재로 자꾸 그걸 이제 하냐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예, 뭐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마약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마약 사범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친척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친구일 수도 이제 있는 시대에 저는 도래했다고요. 저는 예전만 해도 마약은 정말 극소수의 특정 계층이 하는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우리 너무나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고 너무나 멀쩡한 사람도 예전에는 뭐 주부라든지 학생이 마약하면 난리가 났었거든요. 나는 어떻게 저는 주부나 대학생이 마약을 손댈 수 있어? 뭐 그 정도로 막 난리가 나는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 오히려 유명인보다 평범한 일반인들이 지금 마약 손을 더 많이 대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마약 이 문제가 너무나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교육자가 되고 감시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국민이 마약의 문제점을 공부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또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돼야 되고 또 감시자가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마약 환자들의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술 냄새가 안 나는데 막 비틀거린다든지 이상한 횡설수설 한다든지 있을 때는 감시자가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누가 됐든 그런 감시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게 이제 중앙이나 또 제도권 뭐 정당이나 이런 데서도 적극 나서야 되겠지만 전 국민도 이제는 나서가지고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마약을 극복해야지만 저는 이게 잡힌다고 생각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진짜 손쓸 수 없는 정말 마약의 위험 사회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이제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마약 퇴치에 힘을 같이 모았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게 설문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끝났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설문을 했을 때 물어봤을 때 마약 예방 교육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라고 했을 때 100명이면 100명 다 마약을 하면 큰일 나는 걸로 나는 알게 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마약을 하지 않을 그런 생각이다라는 답변이 100명이면 100명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저는 최종적인 목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네, 예.